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5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광기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극도에 달한 김정은 광기, 그렇게 미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024년 들어와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했던 노동당 전원회의, 그리고 간부회의, 그리고 군 지휘관회의, 연이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용어 쓰지 마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다 그러면서 남쪽에 대한 모든 그 관계를 아주 철폐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년에 들어와서는 노동당 규약뿐 아니라 북한 헌법에다가 남조선을 적대국가로 명시하고,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조선 전체를, 대한민국을 아주 평정해버리겠다, 그런 지휘를 군 지휘관에서도 직접 내린 것으로 북한의 매체들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완전히 남북관계를 0에서 더 마이너스 쪽으로 돌려놓고, 유사시에는 자기들이 이미 핵을 법제화하고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주시하고 있고 한미 또는 일 간에는 핵 확장 억제를 위한 행동 지침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유사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같이, 과거에는 미국의 일방적 작전주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 정부의 관계자가 참석해서 같이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북한은 아주 그런 것을 아주 비웃어가면서 마치 자기들의 전력을 과시하는 행위로서 지난 10일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로. 그리고는 또 며칠 전에는 바닷속에서 해일을 일으켜서 해안을 부숴버리거나 우리 배들의 구멍을 뚫어서 격침시키는, 과거의 천안함 같은 그런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해일 폭탄을 소위 바닷속에서 시험 발사를 해서 자축을 하더니, 바로 어제는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5발을 발사하고 그 거리가 무려 2000km까지, 과거의 IRBM이라고 중거리 미사일 수준의 그 유력을 순항미사일에 탑재한 전술핵들이 심지어 일본 전역을 강타할 만큼 유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살 1호, 2호기를 재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사, 행동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식량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 제재가 가속화돼서 미, 중국이 비밀리에 밀수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경제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소위 북한의 KN-23, 소위 소련제 미사일입니다만은, 러시아제 미사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실전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100만 발의 폭탄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기들을, 미사일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을 받아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과거에 정찰 유성을 성공한 사례가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이가 오히려 미쳐가지고 완전히 남북관계를 과거의 민족 동질성이니 우리 조국이니 뭐 이런 걸 전부 다 해체라고 하는 명령을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평화통일전선이라든지 또는 금강산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협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과거에 우리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서 거래했던 모든 내용들을, 협의했던 내용들을 전부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적대국가다.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다. 민족 아니다. 물론 지그들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헌법 명시했으니까 민족 아닌 건 사실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근데 이걸 아주 좀 더 일반적 민족 개념조차도 거부해버렸어요. 이게 대단히 미치지 않고 할 짓이 아닙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미친 것이 뭡니까?
바로 평양 상층부의 북쪽으로 동북 쪽에 있는 소위 우리 국토 1호죠. 1호 평양을 관통하는 국도 1호 저 신의주까지 가는 목포에서 거기에다가 3대 통일 헌장 기념탑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우리 남북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저 도로를 관통해 가도록 하는 소위 북한의 개선문 비슷한 그런 문은 아닙니다만은 탑을 세웠어요. 3대 헌장,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이라든지 평화통일이라 이런 명시를 했던 3대 기념 헌장 탑을 그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파헤쳐 버렸어요. 아주 철거해 버렸어요. 이거 참 평양 사람들도 쇼킹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이 업적을 지워버리냐 이게야. 지금 의아하고 있어요. 아마 웬만한 나라 같은 민중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기고만장했어요. 과거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던 2012년, 11년, 12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김일성 할아버지의 신화적 용어들을 삭제해버렸어요. 무슨 항일투쟁 시절에 솔방울로 술탄을 만들었다느니 가랑잎으로 압록강을 건넜다는 이런 신화적 용어들을 싹 삭제해버렸어요. 그 불가능하다. 그건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도 허무맹랑한 그 미사여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수식어를. 그러니까 이거 정상으로 가는가 보다 그러더니 성군을 선당으로 바꿨어요. 과거에 군위주에서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했던 김정일 아버지의 자리를 국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무위원 위원장으로 자기가 나타나요. 선당 정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 여러 가지 조짐이 좀 나타났어요. 거기다 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정치 이데올기로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또 김정일 아버지 때 펼쳐졌던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말할 것도 없고 애국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성군주의 이것들은 다 순수 이데올로기다.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지 우리 시대는 안 맞는다. 이러면서 자기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천 이데올로기죠. 근데 최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선대를 부정합니다. 원래 헌법이나 규약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을 합쳐가지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렇게 요약해버렸어요. 김정은이 말로 주체사상 이런 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탈북자가 남쪽에 한 3만 5천 명 와가지고 날마다 선고맞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압록강, 두만강에서는 통화권이니까 거기 또 소식이 또 북한에도 손전화라고 해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한 6만 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600만 대. 그러면 그 안에 정보가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다 통하게 돼 있죠. 아무리 사상을 강조하고 당 유일 체제를 자기들이 주장한다 해도 이 젊은이들 특히 MZ 세대들은 그걸 다 걸러서 듣습니다. 특히 우리의 K-팝, K-컬처죠. K-문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드라마라든지 노래라든지 지금 BTS가 부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한 음악들은 북한 사회를 휩쓸고 있어요. 드라마도 우리보다 더 잘 보고 있어요. 이불을 둘러쓰고 본다는 거예요. 오직은 김정은이가 반동 문화 배격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찰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찰조죠. 밤에 소위 통신이나 방송을 듣고 있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각종 기기를 동원해가지고 색출해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공개 채용하는 공개 재판하는 장면 봤지 않습니까? 15살, 16살 먹은 중고등학생이 남쪽 드라마 봤다고 해가지고 노동교화형 12년형을 때렸어요. 근데 만일 그런 드라마를 복사했거나 또는 유튜브를 USB를 통해서 전달했거나 이런 사람은 처형까지 하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민감한 김정은이가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통찰해 보니까 2022년에 중국의 제1병원에서
김정은이가 심장 스탠드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심장이 약하죠.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심장에 충격이 와가지고 치료하면서 결국은 스탠드를 박았어요. 스탠드를 박고 그만큼 심장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 체격이 100kg 이짝저짝벽에 나가야 할 사람이 143kg까지 올라갔다니까. 보통 138kg, 144kg, 3kg. 이건 다 전문 의학자들이 벌써 얼굴색만 봐도 알고 또 여러 가지 히민트, 북한의 김정은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망을 통해 그리고 걸음걸이 이런 거 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런 심적인 굉장히 부담이 오는 거죠. 장기를 눌러대고 정상 체격이 아니니까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요. 우리 한미 간의 핵 억제 확장에 대한 행동 실천 요령이 굳어지고 협의회가 생기고 또 일본이 우리하고 껄끄러운 관계에서 이제 한미일이 결속되는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만에서 지금 독립을 주장하던 나이징들하고는 그런 민진당, 민주진보당. 그리고 대만 토착인 중심으로 생겨난 정당이죠. 저 중국에서 온 그런 국민당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승리해서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흥분할 줄 알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걸 보고 또 중국 경제가 위태롭고 지금 러시아에서 한숨을 돌리고는 있지만은 제재는 더 강화되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경제가 하나도 안 나아졌잖아요. 10년 통치 동안에 뭐가 달라졌냐 이거야. 어떻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냐 그런 얘기야. 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더 생겨가 새로운 소위 고난의 시대가 연출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통치는 어렵잖아요. 점점. 이 젊은 세대들 통치가 쉽습니까? 무슨 정책을 제시한다 그것이 수습된 일이냐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다. 그거 어떻게 억제시키겠어요? 여러 가지로 머리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고 혼란이 가중되고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젊은이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데 통일까지 부담되면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통일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스러운 얘기를 통일은 우리에게 결코 정말 투자고 생산적이고 미래의 가치적이란 걸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단 이 김정은이의 광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일본 학자들하고 북한하고 원래 공동 연구를 하기로 한 건데 지금 일본 학회에서 발표된 것은 백두산의 그 지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100년 주기로 마그마가 폭발의 조짐을 보이면서 나타나거든요. 원래 백두산은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94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이 좀 넘는 해에 폭발해서 지금 천지가 생겼어요. 지금 물만 20억 톤이 저장돼 있어요. 천지에. 그런데 그게 1925년에 폭발의 조짐이 나타났다가 딱 100년이 내년이에요. 많은 지질학자들은 화라산이 지금도 우리 장복폭포 올라간 데 보면 거기서 계란을 넣었다가 건져 먹을 만큼 뜨거운 물이 온천이 폭발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세계 많은 지질학자들이 공통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터질 확률이 높고 이 터지면 수습 못한다 이게. 북한은 편북풍이죠. 동쪽에서 북으로 가는 그런 바람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일본까지 피해가 되는 거예요. 북해도까지. 평양을 거쳐가지고. 그럼 20억 톤 물이 쏟아져 버리면 평양이 온전하겠습니까? 백두산에서? 또 거기에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소위 화산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인도네시아의 화산이라든지 일본의 후지산 화산이라든지 이거 감당 못하게 터져나오고 또 하와이에서 얼마 전에 한 도시를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체제 한계, 경제적 궁핍, 그 다음에 또 이건 자연재해 이거 교착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심장이 지금 위태롭고 오직은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딸내미 10살, 11살 되는 걸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후계구도를 그리는 것 같은 존귀한 자제분께서 이렇게 뉴스를 타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어디나 위험한 현장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위로 대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후계구도를 그리는 전초전이다 이게. 이렇다면 이 김정은이 광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자연스러워요. 많은 소위 건강학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김정은 정권은 뭐 앞으로 2, 3년 더 이상 못 간다. 그런데 재해도 2025년 내년이면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을 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김정은이가. 거기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어떤 사태도 극복할 수 있는 군관민의 태도, 또 국제적인 연대, 또 우리의 외교적 역량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김정은의 광기를 일단 막아서 안정적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부의 고차원적 통찰과 능력을 우리가 요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극도에 달한 김정은의 광기, 미친 짓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